먼저 독서의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여기에 대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현재 느낌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미 경험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순대에 대한 느낌이 되게 혐오스러워요. 그럼 순대를 먹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상당히 그 느낌, 어떤 사물이건 사람에 대한 느낌이 한번 딱 고정되면 잘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봤는데 되게 좀 내가 볼 때 되게 안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 느낌이 딱 정착되면 항상 그 사람 만날 때 그 느낌이 딱 들어와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서에 대한 느낌이 현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독서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얘기인데, 안토니오 아다지오라는 분인데, 다마지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뇌과학자 중에, 현존하는 뇌과학자 중에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뇌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부분이 바로 느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느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낌이 중요한 이유는 느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느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와닿은 게 많았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보면 독서에 대한 느낌이 좋은 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은 좀 수월해요. 독서의 어떤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매우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독서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바로 어떤 독서의 깊이 있는 곳을 이끌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반응이 날까요? 아니, 안 나요. 이런 아이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느낌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식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를 좀 수업하다 보면 또 금방 파악하고, 또 어머니하고 이제 미리 상담하게 되면 이 아이가 독서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느낌에 따라서 우리는요, 부정적 느낌을 긍정적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는 긍정적 느낌이라면 그 긍정적 느낌을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셔서 아무리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책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아이들 느낌. 어떤 아이는 글자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글자만 봐도 어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이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주 원시 시대에 아주 그 맹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느낌이 들면서 빨리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뭐 진화한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주 원초적 느낌들이 계속 인간에게는 계속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진화해 가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만나거나 그 과거의 느낌을 끌어다 쓰면서 빠른 판단을 하면서 생존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의 책에 대한 느낌이 안 좋은 애들이 여기 딱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망쳐야겠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거짓말도 하고, 거기 뭐 선생님이 뭐 어쩌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는 뭐 공부하고는 안 맞는다. 진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별의별 변명을 다 댑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서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자기가 책을 읽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중요한 건 책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또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 독서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한 남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어머니인데, 이 아이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IFA라는 축구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되게 활동적인 아이들. 근데 좀 안 해도 되는 활동을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굳이 아직 청소년인데 어른이 아닌데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이렇게 막 즐겨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런 아이도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분위기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책의 재미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건데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이 아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잘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5.18에 관련된 책을 소설을 읽고 글을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절대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교육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처음 왔는데 와가지고 얼굴이 뭐랄까 초상집에 온 느낌 있잖아요.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앉아 있고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한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그래 뭐 꼭 책을 읽을 마음이 없는데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그림 그리고 싶대요. 그림 그려. 자기 졸리대요. 그래서 나가서 한 10분 동안 돌아다니고 와.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부모님하고 미리 얘기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느낌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셨죠. 그리고선 주변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재미있어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것들을 보고 지켜보면서 느낌을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상당한, 처음에는 글자 읽는 것도 떠듬떠듬 3학년짜리인데 숫자도 잘 못 셌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고 글을 적고 거기에서 진단하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진보했어요. 물론 중간에 또 막 이렇게 막 안 한다, 안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계속 이제 견뎌야 되고 이 아이가 기다려줘야 되고 그 느낌이 완전히 좀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부모님하고 이제 소통이 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믿어주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고 성장했어요. 레벨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물론 책을 잘 읽고 이미 느낌이 형성된 친구들은 뭐 이런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느낌에 대한 것들이 아직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독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공부가 더 중요하고 독서는 취미생활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자라났고 그렇게 알고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그냥 책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자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2005년부터 한 2015년까지 한 10년 동안 수능 만점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수능의 결과를 얻은 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리서치를 꾸준히 해서 그걸 책으로 낸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78%의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독서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는 분들은 형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의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 능력이 훌륭히 갖춰진 아이들과 이 얘기를 하면 저는 100% 공감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 교과 수업에 대해서 뛰어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능 만점자도 그 고등학교 아이가 인터뷰한 게 연합뉴스랑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우땡땡이라는 분인데 이 친구도 거기에다 그랬으면 고등학교 시절에도 매일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미리 학교에 가서 또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미리 학교에 가서 매일 1시간씩 독서한 것이 내가 좋은 성적을 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얘기 좀 해볼까요? 교과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라는 거는요. 내용이 되게 압축되어진 요약본이고 짜집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과서 편집자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다 갖고 오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서 배웠는데 이것도 안 배우고 저것도 안 배우고 이런 얘기 듣기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깊이 있게 교과서에 다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과서 두께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짧은 요약본의 내용을 읽고 그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재?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미 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공부는요, 독서를 한 아이들에게 유리한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독서는 안 하고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변에 다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 이름 하나 언급되면 그 사람에 대해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개념이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관련된 책을 읽어보거나 스스로 검색을 해서 알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옆에서 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죠. 학원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이미 이해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
학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길들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교과서를 읽으면 어떤 애들이 역사를 잘하는가?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애들. 이 달달 외우는 지식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내용의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한 이해 없이 머릿속에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뇌의 뉴런과 시냅스와 미엘린화 요 역할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뇌과학적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머릿속에 넣고 다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든다면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역사의 이야기들을 읽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역사를 잘하는 방법 뭘까요?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꾸준하게 읽어서 리딩에는 역사에 대한 책이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레벨부터 꾸준히 단계별로 쌓아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10레벨의 역사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중고등학교 역사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조금만 하면 돼요. 뭐 문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과학에 관련된 책도 그렇고 사회에 관련된 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